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예, 언론 좀 비평 시간입니다.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어땠는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이 문제를 그 양육자의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이 그 사건을 조명해서 큰 관심을 모았고 네. 그 이후에 각 언론사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먼저 조금 지역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후속으로 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좀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는 그 지난 8일에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기사에서 그 부산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점검했었는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16개 구군 중에서 5곳에서 이 그 전담 공무원 권고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부산 진구가 제일 높은데 그 예산은 해운대가 가장 많아서 실제로 아동 학대가 많은 많은 지역하고 네. 좀 지원이 이제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네. 짚어서 저희는 좀 적절한 지적이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었고요. 네. KNN 같은 경우도 두 건 보도했는데 이제 1월 8일에는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기사에서 역시나 학대 예방 전문 경찰관 지원이 굉장히 업무의 그 어려움 때문에 깊이가 많다. 그래서 제대로 좀 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12일 학대 피해 아동 갈 곳이 없다에서는 그 피해 아동 쉼터 시설 현황을 전달했는데 그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한 곳당 정원이 7명으로 부산에는 4곳, 경남에는 3곳밖에 없어서 그 부산 경남 통틀어서 그 49명의 피해 아동만 시설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동학대 관련한 제도 허점도 짚고 또 아동학대 증가 추이도 소개한 기사여서 또 좀 소개 같이 드렸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이번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게 좀 공론화됐는데, 근데 여기에도 좀 언론 보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아동학대의 문제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예. 그 피해 아동의 입양 전 실명을 그대로 드러낸다거나 언론은 물론이고 그 피해 사진이나 또 자세한 정황, 생전의 그 CCTV 영상 같은 걸 반복적으로 계속 공개하면서 이제 가해자의 학대 행위가 유사되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체로 선정적인 좀 접근이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또 최근에는 가해 부모의 그 재판이 열리면서 그 처벌 수위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그 이슈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라던가 시스템 점검보다는 조금 더 아직까지도 선정적인 좀 보도 태도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진이 나오고 실명이 거론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그게 진짜 기사와는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 2011년에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피해 상황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보도보다는 조금씩 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청자들의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인터넷 뉴스에서는 여전히 좀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또 추가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좀 걸렸던 부분은 이 피해 아동과 양육자의 관계를 언론에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양부, 입양아, 양모 등의 단어로 계속 이렇게 드러났었습니다. 네. 이게 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다 보니까 입양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이런 사례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게 아동 학대라는 본질보다는 이렇게 좀 양부모 이랬어야 된다라는 식인데요. 실제로 2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그 SBS 보도 이후에 14일까지 아동학대를 이제 뉴스 검색창에서 검색해 본 결과 양부모라는 키워드가 예전보다 이번 사건은 되게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일보에서 1월 13일 이 정인이 사건의 꾸준 입양 가정 멍들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실제 사례를 전하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입양아에 대한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 네. 이런 입양 과정에 폭주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낙인 양부모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입양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그 현상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제 18, 19년 2년에 총 70건이 발생했는데 예, 예. 그중에 사실은 입양 과정은 딱 한 건이었는데도 네.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에는 많이 이렇게 고정관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네네. 그냥 막연한 고정관념을 더 건드려가지고 네. 주목도를 높이고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또 편견을 부추기는 보도,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고. 다음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그 지난 7일 포항 MBC에서 그 한 수원 자체 조사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었다라는 노출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 보도를 이렇게 해서요 좀 관심을 되게 모았습니다. 그 방사능 물질 오염 근거로 그 지난해 경주 월성 원전 부지에서 10여 곳 이상에서 10여 곳 이상의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 수소가 검출되었다고 네. 전한 예. 거고요. 네. 또 원전 부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북쪽 경계에서도 이런 삼중수소가 삼중수소가. 죄송합니다. 예, 예. 삼중수소가 검출된 흔적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 국내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그 원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노출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네. 예,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는 포항 MBC와 또 같이 똑같은 내용을 함께 보도한 안동 MBC 홈페이지가 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제 좀 방증하는 거였는데요. 네, 예. 이게 좀 이렇게 지역 MBC에서 지역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나면은 이게 새로운 안전 문제가 제기된 거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도 좀 검증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네네. 하긴 했는데 7일 보도된 이후에는 사실상 중앙 언론 방송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아서 이건 묻히나라는 우려도 있었고 SNS에서도 그런 네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주말 거치고 11일 이후부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좀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안전성을 점검하기보다는 예, 예. 포항 MBC 보도가 과장 왜곡됐다라는 보도 위주로 쏟아냈습니다. 네. 요 근거로 그 월성 주변 지역의 그 주민의 삼중 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이 바나나 16개 불과하다 또는 멸치 1g 섭취 정도다. 네네. 이런 말을 한 그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그 양자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했고 네. 또 한수원 측에서 이 검출이 모두 원전 부지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아니다,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 낸 것들을 주요하게 실었던 겁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약간 좀 한쪽의 입장만 전한 거 외에도 청와대 등 정부의 그 대한 월성 원전 그 조기 폐쇄 검찰 수사 여론을 상쇄하기 위한 일부러 낸 보도가 아니냐라는 네. 음모론까지도 언론에서 또 이제 근거는 없지만 네, 음모론이 네. 횡행한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전은 지금 너무 좀 입장 차가 네네네. 크고 예, 해서 예. 보도나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쪽 지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높았을 수밖에 없고. 아니 근데 이게 예. 원전이라는 게 늘 그 지역에 있는 언론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그냥 전기만 받아 쓰는 그렇지. 곳에 사는 예. 분들의 언론의 시각이 네. 늘 달라요. 네, 맞습니다. 예, 고리 원전도 그렇고 사실 원전을 직접 가보면 야, 이 정도로 밀집돼 있나?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그 서늘한 느낌을 거의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쭉 받아쓰게 되면은 글쎄요, 이런 그 논리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얘기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그만큼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 네, 부분도 네, 네.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늘 이 원전과 관련된 보도들은 이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부산도 원전 인근 밀집 네네네. 지역이니까 음. 우리 지역 언론은 또 어땠는가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네, 좀 아쉬운 게 사실은 부산 지역 언론도 정치권 공방을 일부 전했다던가 이런 거 이상으로 좀 그 지역은 어떻는지 아니면 네네. 꼭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 월성 원전의 이 안전 문제 새로 불거진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그 지난 그 폭우 때 월성 원전이 침수된 사실을 그 부산일보가 단독 네네.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예, 예. 부산일보도 이번에는 따로 보도는 없었고요.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은 아까 포항과 안동 MBC에서 네네. 보도를 한 것처럼 대구 KBS 대구에서 13, 14일 날
추가 취재를 통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이미 1년 전에 경주시 민간환경 그 감시기구의 의뢰로 주변 유출 관련 조사가 진행되어서 보고서까지 작성이 된 게 확인되었지만 이 감사기구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네. 사실들을 보도했고요. 또 한수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유출 유무를 알렸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추가 취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도 경상일보, 울산메일 등에서 이제 이 울산 주민들도 불안해한다. 이 감사 보고서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고 울산에는 영향이 없는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인근 주민들과 이제 관련된 이제 지역으로서는 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반면에 네. 예. 그 중앙 언론, 소위 중앙 언론에서는 전혀 하지 않아서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다라고 좀 네.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 월성 그 원자로 폐로 방침 이게 어떤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네네. 월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니 경주 옆에 월성인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부산하고도 맞습니다. 울산하고도 예. 가깝고 그리고 중수로와 경수로 차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중수로이기 때문에 원전 그 핵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한 2배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역시 이제 저희는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은 좀 네네. 너무 못 헤아리는 게 아닌가, 네네. 너무 닫혀 있는 거 아닌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보도에서 일부에 뭐 과장이나 아니면 또 이제 논란 지점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거 의혹은 제기하더라도 그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큼 그 취재력이 있는 언론들이 나서서 네네. 뭐 실제로 시시기비를 가리고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럼요. 시청자들이나 네. 독자들이 원하는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건 방기하고 막 음모론이라던가 공방만 전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예. 네. 뭐 이런 문제까지 서로 공방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런 게 참 의문이 듭니다. 예, 다음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미디어 동향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송에 지금 이제 미디어가 워낙 좀 경쟁이 치열하기도 네. 하고 온라인 미디어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전에 법에 의해서 규제에 묶여져 있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좀 지난 과제를 풀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너무 풀어서 방송 공공성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네. 있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상파 광고의 중간 광고 허용인데요. 네. 네, 중간 광고 허용인데요. 이제 6월부터 예. 네네네. 6월부터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면 6월부터 이제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 광고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네. 30분에 한 번 정도는 광고를 할 수가 예. 있게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광고의 내용도 뭐 술 광고라던가 또 그 뭐 제목에서도 뭐 이렇게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쓴다던가 라디오 진행자도 이제는 뭐 특성 상품을 직접 말할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광고에 대한 좀 자유가 열리는 건데요. 말씀대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방송계의 이제 좀 광고 매출은 증가할 그 네, 가능성이 있겠지만, 있지만. 네네. 네네네. 좀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요. 무한 광고가 열리는 게 아닌가, 뭐 언론의 저희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상품 얘기할까봐 덜컥덜컥거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얘기하다 죄송합니다 예.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떤 반향을